이번 시간에는 모션 트래킹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트래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상의 특정 부분을 인식하고 그 움직임에 따라 다른 오브젝트를 따라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말이 달리는 영상인데 기수가 말 위에서 따라서 이동하게 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영상부터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horse.mp4라는 걸 가져와서 바로 컴프를 생성해 줬고요. 요거는 예전에 만들어 놓은 건 지우도록 하겠고요. 요 이름을 horse라고 수정을 해주고, 보시다시피 약 4초의 영상인데 유독 눈에 띄는 가운데 백마가 하나 있거든요. 이 흰색 말에 우리가 기수를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수를 불러와서 컴프에 위치를 시켜주고, 지금 일단 너무 크기 때문에 스케일을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50% 정도로 줘볼까요? 네, 그렇게 하고 백마 위에 제대로 위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타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모션 트래킹을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윈도우에 가서 트래커라는 창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창이 새로 보이고요. 조금 올려주고 영상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트랙 모션이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트랙 포인트라는 게 뜨게 되는데, 이 작은 네모는 실제로 추적을 할 영상의 부분을 찍어주는 부분이 되겠고, 이 큰 네모는 작은 네모의 활동 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트랙 포인트를 잡아준 곳이 지금 여기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동할 곳이 이 큰 네모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작아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게 다 커버를 하겠지만, 만약에 움직임이 커서 여기 있던 포인트가 갑자기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이 네모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 큰 네모를 넓혀줘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트랙 포인트를 일단 백마 쪽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옮기게 되면 돋보기 효과를 주게 되고요. 우리가 말의 어느 쪽에 트랙 포인트를 위치해 주는 게 나을까요? 트랙 포인트를 위치해 주기 가장 좋은 곳은 색감의 대비가 확실한 곳입니다. 이 말에서는 아마도 이 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있는 곳으로 이 트랙 포인트를 옮겨 보고요. 참고로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의 얼굴에서 가장 명암의 대비가 확실한 곳은 일반적으로 눈도 있지만 감잖아요. 감았다 떴다 하기 때문에 눈을 감은 순간에는 트래킹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에서는 눈보다는 콧구멍으로 잡아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이쪽으로 와서 트랙 포인트를 잡아주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트랙 포인트가 이 눈을 따라서 제대로 가는지 애널라이즈 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분석 기능에서 이것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고요. 이 버튼은 한 프레임씩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한 프레임씩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CTI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눈을 따라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확인이 됐으면 한꺼번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로가 눈이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다 제대로 잡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타겟을 정해줘야겠죠. 이 경로를 누구에게 적용할 거냐. 지금 우리 레이어에는 이 자키, 즉 기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디폴트로 하나가 뜨게 되고 OK 버튼을 눌러주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X, Y축으로 이동할 거냐, X만 할 거냐, Y만 할 거냐, X, Y축 전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이고요. 타임라인을 제일 앞으로 가서 보게 되면 자키에 일단 키프레임들이 이렇게 생성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모든 키프레임을 잡아준 상태에서 정확히 위치를 말 위로 다시 한번 제대로 얹도록 하겠습니다. CTI를 돌려보면 네, 눈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기수도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네, 이렇게 모션 트래킹 기능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리는 예제가 되겠는데 이 영상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상은 제가 직접 찍었던 영상인데 근데 이 자동차의 차주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남의 번호판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의 영상을 불러오고 그리고 쉐임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해 주었습니다. 사각형의 쉐임 레이어를 생성을 해서 이 사이즈만 일단 조정을 좀 해줬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자동차 영상을 선택한 상태에서 트랙 모션 버튼을 눌러주고 그리고 이 자동차의 번호판 녹색 번호판이었거든요. 그 녹색 영역을 타겟 포인트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트랙 모션을 시작하게 되면 이 트랙 포인트가 잡히는데 이 바깥의 사각형이 어떤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이 트랙 포인트가 그 다음 프레임에서 이동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근데 자동차가 워낙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썼을 경우에는 그 다음 프레임에서의 트랙 포인트가 이 범위를 벗어나게 돼서 이 트랙 포인트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트랙 범위를 넓혀줘서 자동차가 여기 있다가 한 프레임 후에 순식간에 훅 여기까지 이동을 하더라도 이 범위 안에 있다면 트래킹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 범위를 넓게 하면 넓게 할수록 성능의 저하를 가져오게 돼서 실제로 이 렌더링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정도로 트랙 포인트를 넓혀주고 그리고 트래킹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킹이 애널라이즈 기능을 이용해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진행을 하고 그 진행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전체 애널라이즈를 돌려주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에딧 타겟에서 이 모션 트래킹이 적용될 레이어, 즉 이 쉐이프 레이어, 사각형이 됐겠죠.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고 어플라이를 눌러가지고 완성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 쉐임 레이어가 형태가 좀 특이해요. 모자이크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여기에다가 이펙트를 적용해 줬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쪽에 이펙트가 적용됐다는 것이 나오는데 제가 적용했던 이펙트는 가서 보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치 프랙탈 노이즈, 모자이크, 트리톤 이렇게 세 개를 적용한 것 같은데 사실은 모자이크라는 이 신테틱 아래에 있는 모자이크라는 걸 하나를 적용해 주니까 이 세 개가 다 생성이 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이크에 가셔가지고 수평 쪽 그리고 수직 쪽에 블록을 몇 개를 할 거냐 이거를 저는 100개씩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 그것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이 예제에서는 신테틱스 아래에 모자이크를 적용했더니 프랙탈 노이즈하고 모자이크하고 트리톤 이렇게 세 개의 이펙트가 한꺼번에 추가되는 걸 봤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펙트 장에서 다시 공부를 할 것인데 이 스타일라이즈 아래에 있는 모자이크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냥 스타일라이즈 아래에 모자이크를 적용하시게 되면 프랙탈 노이즈, 트리톤 이런 거 빼고 모자이크 하나만 이펙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이펙트 장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적용을 한 거는 쉐이프 레이어에서 스케일을 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처음에는 크다가 자동차가 점점 멀어지면서 번호판도 작아지게 되니까 좀 크기를 줄여준 그 정도 효과를 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레이어를 끊어줬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번호판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정도 작업을 해서 만든 영상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거를 같이 해보고 싶은데 이번에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작업을 하고 여러분께 실습을 부탁하는 바입니다.